자, 시장을 이겨라 시장 이기는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다경제연구소 홍윤표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 시간에 저희한테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들 제약이요. 네.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말부터 해가지고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신풍제약, 신신제약, 그다음에 제약자가 붙은 종목들 정말로 제약 열풍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정말로 많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죠. 투자 이제 위험 종목군으로 지정이 되면서 단일가 거래로 이어지면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라든지 다시 한번 매수세가 달라붙으면서 반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좀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제가 추천해 드렸었던 거래일 대비 지금 한 100%가 이상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우리들 제약이 마무리되는지에 따라서 다음 주 더욱더 탄력적인 상승장을 보일 수 있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쉬어갈 수 있는 흐름으로 진행되느냐 여부가 좀 판가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까요. 우리들 제약 지금 만약에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권으로 진행 중이신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 진행하시고 나서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들 제약 추천해 주셨을 때가 거의 6,000원에서 7,000원 아래 구간이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지금 근데 오늘 보니까 지금 단일가 매매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거기서 더 올라가네요. 단일가 매매가 한 9% 정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네. 좀 수익 실현은 그냥 해도 되겠다. 사실 신풍제약처럼 정말 많은 상승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제약 열풍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적인 충격이 나오지 않는 한 제약 열풍은 지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이 포착이 되게 된다면 저는 충분하게 지금의 고점 부분을 뚫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전 고점 부분까지 반등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반등하지 못하고 지금 정도 수준으로 마감이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다음 주 좀 판가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목이 삼성제약이었었는데 최고가 기준으로는 30% 넘는 수익률이긴 하지만 지금 그거 최고가 찍고 약간 조정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 그대로 제약자가 붙은 종목들은 연일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 거의 말 정도에 5,270원 정도까지 반등을 했다가 지금은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세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또한 지금 단기적으로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달라붙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한 차례 정도 더 상승 흐름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 차례 반등 나왔을 때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 과연 오늘은 어떤 업종에 먼저 관심을 가져볼까요? 말 그대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제약 섹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네네. 제약 종목들은 좀 많이 알려드렸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대량으로 매수 포지션이 들어오지 않는 한 경기 민감주를 좀 들어갈지 아니면 많이 올라가 있는 언택트 종목들을 들어갈지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히려 정책 관련 수혜주로서 좀 사료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아마 어제 뉴스에서도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 이제 북한한테 1,0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결정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죠. 네. 이로 인해서 저는 사료 관련주라든지 관련 남북 경협주들이 조금 많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지난 부분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신종 이제 돼지 열병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로 인해서 사료 종목들은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된다면은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사람한테도 전파될 수 있는 팬데믹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된다면 사료 종목들 강세 현상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여기에 또 미중 갈등적인 부분도 좀 엮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 달 재선까지 또 전략을 취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바이든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중국과 갈등적인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전략 포인트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서 대두 등 이제 일부 농산물 구매 중단이 이전에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11월 달까지는 지속될 것 같다. 결과적으로는 글로벌적으로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정책 관련 쪽으로 진행을
해서 사료 종목들이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료 관련 관심주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고려산업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가축용 배합 사료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은 해피드라는 브랜드의 가축용 배합사료 전문 업체로서요. 배합사료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 식육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고려산업뿐만이 아니라 고려시멘트 이 두 종목 모두 관련해서 사료 종목, 그다음에 남북 경협주로서 오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은 이제 남북 경협주로서도 올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홍정욱 정치 테마 종목으로 엮여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증시 자체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증시가 조정을 주게 된다면 테마 종목들이 기세를 부릴 것이고 또 고려산업 같은 종목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많은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0년 3월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흑자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3분기, 4분기 실적도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도 이 부분으로 수렴을 하면서 많은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현재 50만 주 이상 물량가량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어제 고려산업이 5%가량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추세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 지금 4,010원, 4,015원 정도 부근을 현재가로 주문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 건데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대 4,010원대에서요. 3,350원 가격대까지 분할 매집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 너무나도 좋겠다. 자, 목표가를 좀 설정해 드린다면 저는 5,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게 된다면은 3,100원 정도 수준으로 잡으면서 대응을 하시게 된다면은 단기적인 부분으로 좀 오르는 부분보다는 조금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 너무나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고려산업, 제가 지금 일부러 분봉으로 좀 차트를 보고 있거든요. 네. 34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네. 말씀 딱 해주셨을 때 좀 공교롭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네. 좋습니다. 고려산업 저희가 한 가지 얘기를 들어봤고 두 번째로 저희한테 소개해 주실 종목은 어디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 마찬가지로 이제 남북 경협 쪽이라든지 사료 종목 중에 하나인 팜스토리라는 종목입니다. 자, 팜스토리 종목은 이제 이지홀딩스의 계열사로서요. 이제 사료 사업이라든지 육가공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삼계탕이라든지 삼계죽 등을 생산을 하고 육가공 전문업체 마니커 FNG의 최대 주주이기도 한 기업입니다. 자, 일단 육가공 사업부에서는 2020년도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3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 영업이익, 그다음에 당기순이익 모두 10%, 20% 이상씩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슬슬 중복과 말복이 다가오고 있죠. 이로 인해서 이제 닭고기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 팜스토리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여름 관련 섹터로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제 뭐 남북 경협, 그다음에 사료 관련주로서도 굉장히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갈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재 100만 주 물량가량 잡아가고 있는데 팜스토리 역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팜스토리도 마찬가지로 어제 5%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고려산업과 마찬가지로 어제 대부분 이 사료 관련 종목들이 5% 정도가량 전후로 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추세선 위쪽에서 지금 슬슬 시세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재료 뉴스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면 사료 종목들이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1,245원 정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1,245원에서요 1,100원 정도로 분할 매집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 너무나도 좋겠다. 자, 목표가는 1,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반대로 1,000원 정도로 잡으면서 대응을 하시게 된다면요.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 결과는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이 그 나오시는 게 거의 한 달에 한 번쯤 나오시죠? 2주에 한 번 정도. 2주에 한 번쯤 나오. 그러니까 이게 뭐 중간중간 저희가 매주마다 짚어볼 수가 없어서 이런 것들 목표가 도달했을 때 좀 때에 따라서는 네. 어떤 게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갈 때는 이거 그냥 들고 가야 될 때도 있고 네. 어떤 거는 목표가 딱 오면 그냥 털어야 될 때도 있고 이런 거 어떻게 좀 구분해야 될까요? 이 종목들 올라갔을 때? 아무래도 뭐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네. 거래량을 많이 살피기는 하겠지만 이제 주식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잘 못 잡으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주봉 차트라든지 뭐 월봉 차트라든지 윗꼬리를 달리시는 부분을 많이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상승을 보였었던 종목이 윗꼬리를 달았다는 뜻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천 원짜리가 10,000원까지 간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이게 15,000원까지 갈까라는 기대감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5,000원까지 다시 다운될 건가라는 우려감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욕심을 좀 버리시고 어느 정도 20% 30% 이상 많은 수익이 나왔을 때는요. 목표가까지 도달했을 때는 그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윗꼬리가 좀 달렸다 하는 부분이 나온다면은 좀 빠져나오시고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서요.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들어올리는 포인트가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매수 포지션을 잡으시게 된다면은 저는 좀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중장기적으로도 좀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워낙 이제 그 자주 안 나오시니까 이게 네. 뭐 예를 들어서 고려산업이 이제 목표가를 도달했는데 그 위로 또 올라간다. 아 이거 버텨야 되나? 아유 이제 네. 나오실 때가 안 됐어. 막 이러면 마음이 조급하거든요. 그 윗꼬리 달리는 거 보시고 이거 좀 정리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그 양봉이 장대로 나온다. 그러면 그냥 들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목표가 도달하더라도. 자, 그래서 오늘 관심주로는 고려산업과 팜스토리 두 가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사이다 경제연구소 홍윤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출발 마케돈 2부도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사실 저와 함께 개장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다음 주부터 다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 온인주 앵커가 돌아오니까요. 다음 주에는 온인주 앵커와 함께 개장 방송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